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권은 이미 마쳤고 지금 2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권의 1절에서는요. 이 격곡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자평진전에서는요. 이런 사주를 볼 때 이 격곡의 고절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합니다. 격국이 클래스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서 사주를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한다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은 이 사주에서 우선 이 사주가 어떤 격국으로 어떤 격으로 되어 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격이 무슨 격인지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되죠. 격이 이렇게 정해졌으면 그 격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 격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상신의 그 알고리즘 때문에 이 격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신의 알고리즘을 찾는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운용과 역용에 대해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사주를 보고 격을 찾고 상신의 가이드라인을 그 순용할 것이냐 역용할 것이냐를 알았으면 이제 각각의 그 2절에서 재관인식 또는 살상겁인 이 8개의 그 격국에 있어서 각각의 격이 어느 경우에 격이 이루어지는지 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격이 완성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경우에 격이 완성되지 못하고 완성에 이르는데 실패를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패격 또는 파격이라고 하죠. 또 이 격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 어떤 경우에 다시 격이 완성될 수 있느냐. 이른바 패중유성 또는 성중유패 등에 대해서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정관격의 성패, 재성격의 성패, 인수격의 성패를 보았고요. 오늘은 식신격의 성패를 공부를 할 시간이죠. 이렇게 용신은 이 자평진전에서의 용신은 적천수와 달리 적천수의 용신은 이 사주 전체를 중화시키는 원리에 기반해서 억부냐, 조후냐, 통관이냐, 전왕이냐 등등, 뭐 병약이냐 등등으로 이 용신을 잡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평진전에서는 이 용신은 말 그대로 써먹는 신이죠. 써먹는 글자죠. 이 사주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을 가진 글자가 이 월지예요. 월령이라고 그러죠. 월지가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월령이라고 합니다. 이 월령이 이 8글자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데 이 글자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주가 가진 가장 주된 무기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월령에서 어, 이 격을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용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자평진전에서는 이게 월지가 곧 격국입니다. 격국. 이렇게 월령과 일간과의 그 관계를 보면은 격국이 정해지죠. 어, 그럼 나머지 6글자를 이 월령에 짝지어서 대입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 이야기죠. 사지를 월령과 짝지으면 반드시 있다. 성격되는 경우가 있고 파격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간목이 4월 달에 태어나면 이른바 식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신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 점이요. 아, 이 식신에 대해서는 지난 10성 시간에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리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관점을 좀 관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되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정편의 관계, 이 순역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식신은 우리가 이 나의 세력과 나와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이냐. 그러면은 나의 반대편은 어, 이쪽으로 한 칸 끼면은 관살이고요. 이쪽에서 한 칸 띄면은 재성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나의 반대 방향에 있는 글자는 이 관살과 재성입니다. 그런데 재성은 내가 이 상대방이지만 내가 컨트롤, 통제할 수가 있는 경우죠. 내가 극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관살은 내가 극을 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 후보 재성과 관살 중에 제대로 된 그 상대방은 이 관과 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상대방을 이루고 있는 글자가 제, 이 제관, 제관인이라고 그러죠. 요 세 개는요, 나와 양이 같으면은 편이라고 그러고요. 나와 양이 달라야 정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관이 나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 되는 것이죠. 나와 음양이 같으면은 편관이라고 그러고요. 이 재성도 마찬가지죠. 음양이 다르면은 음양이 다르면 이른바 유정 오는 거죠. 서로 음양의 조합이 맞으니까요. 음양이 다르면 이제 편체가 되는 거고요. 인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가 이게 정과 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제관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를 극하는 거니까 나의 진정한 카운트파트는 상대방은 이 관으로 보는 거죠. 관 입장에서 보면은 관의 반대 세력은 이쪽으로 한 칸 뛰면은 나고요. 이쪽으로 한 칸 뛰면은 식상입니다. 그래서 관의 반대 세력은 이 식상과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재관인 관과는 음양이 달라야 이 관이 나한테 유리하게 유정하게 작동을 하죠. 정, 재관인이 음양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요, 나의 세력은 나와 식상은 이 정관 대비 같은 편인데 여기서는 음양이 같아야 됩니다. 음양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음양이 다르면은 불리하다는 얘기죠. 이쪽 편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나를 극을 하는. 이 겁재는 내 재물을 빼들어가고요. 상관은 이 정관을 극을 해서 내 재물을 보호하는 내 재물을 겁재가 뺏어가는데 정관이 겁재를 극함으로써 내 재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이 상관이 이 정관을 극을 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성이 보호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견과 식상은 나와 음양이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이니까 같은 것은 이 식신과 비견이죠. 이것이 상대적으로 나에게 이 순옥의 작용을 한다. 요거를 이 재관인과 요 재관인을 대표하는 글자가 나를 극하는 거니까 이 관살 위주로 놓고 관살이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면은 나의 세력은 나와 식상이 되는데 나와 비겁과 식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음양이 같아야 나의 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편이라는 글자를 쓰지를 않은 이유. 또 식신상관을 식신은 좋은 쪽으로 이름을 줬고 상관은 나쁜 쪽으로 이름을 왜 줬느냐? 그것도 십성시간 지난 영상에서 소생의 그 사주리 TV 재생 목록에 보면은 십신 또는 십성에 보면은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에, 여기 비견 겁재 이것도 정편으로 이름을 왜 안 줬느냐? 그것도 지난 십성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예, 요런 관점을
그 간과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요, 제 관은 나와 음양이 다른 거고요. 그래야 나한테 일간에게 수은옥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어, 수은옥의 작용한다는 얘기는 정관과 평관을 비교해놓고 보면 평관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극하고 정관은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이라고 죠. 이것을 지켜주는 역할을 정관이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지켜주느냐? 이게 내 건데, 나의 목숨의 원천인데, 이 일간 내 건데, 이 겁재가 극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을 정관이 겁재를 극해가지고 못 뺏어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재성이 담보되는 거죠. 또, 비견과 겁재 중에 또 식신과 상관 중에 나와 음양이 같아야죠, 여기서는. 이 제관인에서는 다르야 되지만, 달라야, 달라야 나에게 유력의 작용, 순억에 작동되지만, 여기서는 이 비겁과 식상 중에서는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이 나에게 수운옥에 작용을 한다. 그것이 비견과 식신이죠. 그러니까 겁재 대비 비견이 그렇다는 거고요. 상관 대비 식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관 대비 정관이 나에게 순하다는 얘기죠. 이 재성도 그렇죠. 편재 대신 정제가요. 이게 이제 뭐, 이 편재 같은 경우는 사업성 재물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일확천금이라든지 등등 이게 이제 재성은 어떻게 됐든 있으면은 나에게 좋은 거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이 편과 정편, 이 정관살보다는 와닿지가 않죠. 그래도 모두 이 논리는 같습니다. 인성 또 정인편인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난 그 십성 시간에 양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점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런 원리를 알으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원리 속에서 이게 명리를 3, 4, 16 공부하신 분인데요. 어떤 분은 식상이 더 설기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상관보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식신보다 훨씬 설계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식신은 그냥 나의 일상 활동이에요. 내가 해오던데 별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이 상관은 창의력, 뭐 아이디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창의력 어떤 기회가 아니라 혁신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면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이게. 네. 이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자체가 이게 상관이 식신보다 설계하는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 상관격들이 일간의 기운을 아주 많이 설계시키죠. 그래서 일간이 강하면은 일간의 이 상관을 그, 이 상관의 기운이 빼어난 기운이다. 그래서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숙이라고 그러죠. 일간이 약한데 상관이 강하면은 이 인성으로서 상관을 예, 관리, 조절해주고 일간을 생해주죠. 그것이 이른바 상관폐인의 논리이자 상관격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모두 이 정편의 관점이나 순역의 관점에 터잡아서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관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 상관격의 논리라든지 상관폐인이라든지 이런 이 사주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그 기저에 있는 근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게 이른바 이제 총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총론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나머지 강론을 이해하기가 훨씬 부드럽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요, 또 식신의 보호작용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신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첫 번째는 이 편관, 이 칠살은 나를 극하는 기운인데요. 이 편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식신이 편관의 칠살이에요. 칠살은 예, 천간합은 그 본인서부터 여섯 번째와 글자와 합을 하죠. 천간합을 하죠.
갑으로부터 자기 본인서부터 갑서부터 갑 포함 여섯 번째 글자가 기토예요. 그래서 갑기 합을 하는 거죠. 또 기서부터 여섯 번째 글자가 갑이 되는 거죠. 기 포함입니다. 그래서 기, 갑, 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칸을 더 갔다. 갑이 기어서 하나 더 가면 경금이죠. 그래서 경금은 갑을 죽이는 글자로 작용하죠. 또 경금서부터 한 일곱 번째 가면 그것이 병화입니다. 병화가 경금을 그걸 하죠. 그래서 칠살의 관계에는요, 음양이 모두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안처럼 이게 다 음간이라고 그러고요. 이 양은 밖에 이제 그린 거거든요. 음은 수렴 뭉치고 오기 때문에 안에다 그리고 양은 팽창 확산하기 때문에 밖에다 그린 거예요. 칠살은 같은 어, 음은 음끼리 음이 음을 만났을 때 양이 양을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이 한 칸을 이렇게 띄면은 여기서 한 칸 띄면은 우위로 뛰면은 이 평관을 극하는 세력이고요. 밑으로 한 칸 뛰면은 내가 극하는 극할 수 있는 거죠. 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한 칸을 뛰면은 겁재가 극할 수 있는 경우고요. 여기도 또 한 칸 뛰어가지고 가면은 정제가 극할 수 있는 경우죠. 이게 다 칠살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식신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나를 무지막 지역에 극을 하는 이 칠살, 편관을 내가 식신으로 제사를 한다는 거죠. 제어를 한다는 거죠. 제가 통제한다, 관리한다, 그런 의미죠. 그럼으로써 이 칠살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상관은 이 정관은 이 사회 규범이자 법이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상식, 이 커먼 센스를 의미하죠. 그다음 뭐 직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옛날 같으면 임금을 의미하기도 했죠. 그것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관을 상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 상관이에요. 그래서요. 이 상관은 이 관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소생의 지난 십성 시간에 이 상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게 규범이자 사회 룰이자 뭐 상식이자 법이자 이런 건데 룰을 깨뜨린다. 그래서 룰 브레이커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 상관은 옛날 같으면 이게 정관이 임금인데 임금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게 그게 모반이고 역성입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은 내가 능지처참을 면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상관이 룰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이 상관은 이 평관과 짝을 이룹니다. 이게 음관은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음이거든요. 음은 안에다 그랬다고 그랬죠. 음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이 편관과 합을 해요. 그래서 상관 합사를 하는 경우가 거기서 나오죠. 예. 그 얘기는 이 상관은 상대적으로 편관과 친화적이에요. 양가는 나의 식신이 정관과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양가는 나의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하죠. 이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해요. 그 얘기는 이 논리는 나의 부인이 정제이듯이 나의 겁제의 부인은 이 편제예요, 편제. 그 논리하고 같거든요. 이 식신의 정관을 잘 따른다는 얘기죠. 여기처럼 룰 브레이커가 아니라 정관을 깨트리고 거부하고 모반하고 역성하는 게 아니라 아, 식신은 이 정관을 잘 수용한다. 그래서 룰을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룰 테이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룰 테이커니까 이 정관이 하는 일이 나를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나의 목숨의 원천인 이 재성을 겁재가 뺏어가는 것을 겁재 입장에서는 정관이 실사해요. 그걸 해가지고 이 겁재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 재물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정관이에요. 그런데 식신은 정관하고 친하다는 얘기죠. 룰 테이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신도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게 직접적으로는 대부분 이것만 알고 있죠. 제사를 해서 실살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식신.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 정관과 친화적이기 때문에 룰 테이커이기 때문에
이 재성을 정관이 보호해 주는 거죠. 이 재성은 나의 목숨의 원천이죠. 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 목숨의 원천인 이 재성을 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예, 이게 전부 다, 아, 이 식신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냐. 모두 다 유리하게, 첫 번째, 이 칠살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또 정관과 친화적임으로써 법이나 질서를 잘 지킴으로써 내가 능지처참이나 이런 걸 당할, 즉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관제 구설을 당하지 않고 관제 구설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휩싸이지 않고 and 내 재물을 지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죄를 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전부 다 이 식신은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이죠. 이 상관은 거꾸로 또 이제 세 가지 관점이죠. 모반이나 롤 브레이커니까요. 그 자체로 능지처참 늘 이 법을 위반할 수가 있으니까요. 법을 위반하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측면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고요. 이 상관은 정관을 부셔놨으니까 정관이 겁재를 통제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아, 이 겁재가 내 재물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안 좋게 되는 거죠. 내 재물이 목숨의 원천이 날아갈 위험성이 늘 상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요. 이 상관은 편관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과격한 언행으로 어, 관제 구설에 휩싸여서 어, 내가 극을 받아서 안 좋게 될 위험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세 가지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간과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식신의 이 십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그 십성 내지 십신 시간에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거기서 식신과 상관의 뭐 현대적 의미라든지 아, 그 이름을 왜 그렇게 명명을 했는지 등등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이 나머지 것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식신격이 어느 경우에 격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성격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식신격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첫 번째로 식신이 재를 생한다. 이렇게 식신이 재를 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걸 식신생재한다고 그랬죠. 이게 식신격의 원칙적인 그 접근 방법입니다. 왜 서생에 원칙적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예, 그 길격은요, 즉 재관인식, 이른바 그 사길신에 대응하는 그 격은요, 순용한다고 그랬죠. 정관이다. 그러면은 좋은 거니까 일간에게 선하게 작용하니까 그것을 생해주는 거라고요. 생해주거나 정관이 생한 거에서, 즉 인성에서 상신 후부를 찾으라고 그랬죠. 사길신에 대응하는 격, 즉 재관인식, 식신도 마찬가지죠. 나를 생해주거나 그럼 비겁이거나 내가 생한 거에서 상신 후보를 우선적으로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요, 나를 생각하는 애들은 비겁인데요. 얘네들은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뺏어갈 위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특히 겁제 이 녀석은 무주막 지역에 뺏어가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식신은 나를 생하는 것보다 내가 생해놓은 거, 이 재성에서 우선적으로 상신을 찾아야 돼요.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식신은 재를 생하는 것에서 상신 후보를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식신 생재가 됐으면 이 재가 상신이 되는 거고, 이 식신이 용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격되는 경우가 재성을 봤을 때, 식신격이 재성을 봤을 때 격이 식신격이 완성이 된다.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재성이나 나머지 거를 못 보면은 완성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패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대가 이게 휴대다. 이게 띠대자요. 허리띠 할 때. 즉, 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식신이 살을 가지고 있고, 재성이 없는 경우. 이게 이른바 식신재살사조예요. 식신이 평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없대요, 재성이. 그래서 이게 이걸 이제 식신재살사조라고 하는데요. 식신재살이 성격이 되려면 이 식신격이 살이 있으면은 성격이 되죠. 그런데 그 전제로 아니, 재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재가. 재가 있으면은 파격입니다, 파격. 왜 그러느냐? 이 재가 있으면은 나의 주된 격인 식신의 힘을 빼가네요. 이 설기를 해요. 나한테는 내가 힘이 파워풀해야 나의 강력한 힘으로 이 막강한 이 평간을 관리, 통제, 그걸 수가 있는데 나의 힘을 뺏어가는 애요. 그러면 내가 평간을 그거기가 버겁죠. 그리고 나의 힘을 뺏어가지고 이 평간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평간을 생해주죠. 그러니까 이 재성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나의 기운은 뺏어가고 이 평간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식신재살사주에서 재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이 재성을 편당이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이 당, 뭐죠? 더불어민주당, 무리라는 얘기죠. 그 무리의 편을 든다는 거죠. 이 편관 무리의 편을 든다는 얘기예요. 내 편을 들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 통제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힘이 더 세지고, 나는 내 기운이 더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내 적을 도와주고, 적의 힘은 세지고, 나는 더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게 합격이 되는 것이죠. 자격이. 그래서 이렇게 칠사를 봤을 때 재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사주가 격의 클래스가 높으려면요. 예, 이 격국의 고저에서 아, 유정하고 유력해야 된다고 그랬죠. 유정하지 못하면 합격입니다. 유정해야 성격이 돼요. 유정을 하는데 또 각 글자가 힘이 있어야 돼요. 유력해야죠. 그래야 격국의 클래스가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 제사를 하는 사주가 좋기 위해서는 격의 등급이 좋기 위해서는 어, 일간과 나와 식신과 편관의 세력이 모두 힘이 비슷비슷해야 돼요. 그거를 삼자 개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자는 나, 식신, 편관이 모두 균등해야 된다. 힘이 균등해야 된다. 그럴 때 귀격 또는 이 격국의 클래스가 높게 되는 거죠. 한번 여기는 보죠. 그래서 소생이 모두 다 이걸 적어 놓은 거죠. 일간이 록을 봤죠. 그리고요, 식신도 역시 천간에 투했죠. 그래서 이 자체로 그, 그 왕경죠. 또 칠살도 여기 인술 합을 하고 있고 또 깔고 있는 것도 이 묘지를 깔고 있어서 근이 되죠. 오화에도 근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삼자가 모두 다 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월에도 이게 신금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세력도 강하고 이 살의 세력도 강하고 어, 이 식신의 세력도 강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식신 제살하는 사주에 있어서 귀격이 됩니다. 격국의 그 클래스가 높은 사주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삼자개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신격이 성격되는 두 번째 케이스예요. 세 번째는 기식 취살인데 인성이 나왔다. 이게 이게 기가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포기. 자기가 식신격인데 식신격을 포기하고 칠사를 취하겠다는 거죠.
칠사를 얻겠다는 거죠. 칠사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칠사를. 그런데 인성이 투했다. 이게 갑자기 뭐 식신이 생겨난다든지 식신을 가지고 칠사를 제어하는 식신 제사라든 한다든지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갑자기 식신격이 자기가 식신격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난 격을 포기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칠사를 따른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여기 식신제사라는 사주에서 나온 거예요. 식신제사라는 사주가 좋으려면은 삼자가 나와 식신과 편관이 힘의 크기가 비슷비슷해야 된다고 그랬죠. 균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식신제살 사주에서 살이 힘이 막강하고요. 나와 식신은 약한 거예요. 약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봐요. 요렇게 뭐 오술이 있죠. 그리고 오술의 근을 가지고 있는 이 칠살이죠. 이 칠살은 이 삼합의 이 통근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죠. 반면에 나는 근이 없어요. 어, 그리고 이 식신은 투관 자체도 안 됐어요. 약하죠. 나는 약한데 여기서 기식취사라는 경우는 인성이 있어야 된다. 인성이 투해야 된다. 인성이 투했죠. 투해서 나를 조금 도와주니까 식신보다는 얘보다는 일간이 조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이런 경우에요. 이 식신 제살에서 삼자가 모두 힘의 크기가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얘한테 힘이 다 몰려 있고 나와 식신은 약한 경우. 그리고 이 식신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의 적인 자기가 깨부수려고 하는 편과는 막강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게 천간으로 초간도 안 됐어요. 힘이 없어요. 거기다 대고 이 편인이 이 식신을 도식을 하는 경우요. 이 귀식 취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이 식신이 편인으로 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 편인으로 효신으로 극을 받아서 망가진 데다 대고 이게 내가 깨부수려고 하는 편관의 세력은 왕창 있고 내가 가뜩이나 힘이 없는 데다 대고 이 편관이 나를 그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래의 타고난 격인 식신격을 내가 포기하겠다. 나는 도저히 이 칠사를 상대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내가 이 편인으로부터 극을 받기 때문에 내가 식신이라는 격을 유지할 수가 없다. 나는 포기하고 차라리 이 칠사를 취하겠다. 우리가 그 종격 비슷하듯이 이 세력으로 종호하겠다는 거죠. 식신을 포기하고.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이게 식신이 이 편인으로부터 극을 받아야 됩니다. 도식이 돼야 돼요. 그런 경우에 기식지살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인성이 투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편인이 투해줘야 돼요. 편인이. 이제 사안에 따라서 정인이 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칠살이 더 왕한 경우가 해당하겠죠. 그래서 보면요, 이제 나는 이거 식신 안 쓰고 여기 인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강력한 힘을, 강력한 편인의 힘을, 그리고 내가 약하니까요. 아니, 강력한 칠살의 힘을 내가 약하니까 살인상생으로 이 강력한 힘을 이 인성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그 강화된 힘을 가지고 내가 생존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상신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 천간으로 초한 이 인성이. 예. 이게 귀식취살이 이런 식신생재나 식신제살과 조금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생뚱맞게 왜 이게 나왔지? 그거는 이제 이게 그래서 아, 자평진전 원문을 직접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설명을 해준 경우가 없어요. 삼자계 균이 뭐냐. 이거는 소생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논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평진전 책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격국의 그 고저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삼자계균이라는 용어가요. 이제 그것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기식취살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왜 인성을 투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이게 이제
워낙 이 자평진전은 이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다 설명하려면 책의 양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핵심 위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주 올바른 얘기죠. 예,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경우를 기억을 못해요. 식신생재, 식신제살. 이게 조금 뜬금마저 보이는 거죠. 자기 격을 포기하고. 그리고 역시 성격이 되려면 이 원령이 이렇게 성격이 됐다. 이런. 이게 이제 충 맞아버리면, 충이나 형 맞으면 격 자체가 그냥 깨져버립니다. 파격이죠. 그러면은 다른 뭐 다른 원령 이외의 형충을 맞으면은 그냥 육신의 변동에 있는 정도의 궁성의 변동에 있는 거에 불과한데 원령이 형충을 맞으면 궁성의 변동, 즉 육신의 변동 플러스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 격 자체가 깨진다. 격이 이루어지면은 인간에게 유력에 작동한다고 그랬죠. 상신의 알고리즘 때문에. 얘가 인간에게 유력에 작동을 한다고 그랬죠. 유력의 이 격이 이 활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힘이 가장 막강한 그 기운이 이 상신으로 인해서 이 기운이 나한테 유력이 작동하게끔 만드는 글자가 상신이에요. 이게 상신의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런 걸 알려면은 지난 영상에서 정관격이 성격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고 정관격이 패격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신의 알고리즘이라고 소생이 표현한 게 요겁니다. 요 재성이 이 식신 이 가장 강력한 어, 이 식신의 기운을 일간에게 유력에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상신이 한다 이게 이 얘기죠. 이 상신이 깨지면 그래서 무조건 파격입니다. 즉 일간 입장에서는 이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이 식신의 기운이 일간에게 안 좋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 상신이 깨져버리면 무조건 파격입니다. 이게 이제 성격을 봤고요. 이 파격, 이게 이제 파격이라고도 하고 소생은 이제 이게 패격이라고 쓸 때는 이 격을 완성시켜준다, 이루어진다, 완성에 실패했다는 거죠. 이루는 것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패격. 그냥 이 격 구조가 깨져버렸다. 그래서 파격.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경우에 이제 격이 깨져버리느냐. 식신이 봉이 이게 만났다 소리죠. 이게 올빼미 효예요. 올빼미가 남의 것을 뺏어먹는 거거든요, 이게. 올빼미를 만났다. 이게 편인을 만났다는 얘기죠. 식신이 자기를 무지막지하게 그걸 하는 게 편인이에요. 식신 입장에서는 이 편인이 칠살인 거죠. 이렇게 우위로 한 칸 뛴 것이 칠살이거든요. 편인이죠. 이쪽으로 한 칸 뛴 경우는 식신이 마음대로 그거 하고 싶을 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식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편인도 마찬가지죠. 식신을 그걸 하는데 언제 그걸 하느냐? 그걸 할지 말지 이거 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요. 이 평간이 나한테 힘든 게 그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 평간이 언제 공격해 올지를 알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어디로 공격해 올지, 언제 공격해 올지, 그걸 알으면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칠살 얘는 그게 없어요. 불규칙적이라. 음양이 나오고 같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음양이 같으면은요, 정관이 되면은 음양이 조화가 돼요. 조화가 되면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라 그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거죠. 지속되면은 이게 불규칙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견 가능하다는 거죠. 안정되니까. 규칙적이니까. 근데 양이 이렇게 같으면은 부조화예요. 그게 불안정이고 행동이 불규칙적인 거예요. 불규칙적이니까 평간이 나를 언제 그걸지, 즉 언제 공격할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지, 어느 지점을 공격할지 내가 다 예견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식신도 역시 마찬가지죠. 식신의 자기의 칠살은 편관이거든요. 아니 편인이거든요. 편인이 얘가 언제 공격해 올지 이 식신은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때릴지 언제 때릴지 뭘로 공격해 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늘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 식신 기억이 공격해 오면은 그냥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 자체가 식신이 편인 효신을 만나면은 그걸 봉효라고 그래요. 봉은 만났다, 효는 이게 올빼미. 그럼 격이 깨진다. 격이 깨졌다는 얘기는 뭐죠? 나의 사주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나한테 유리하게 작동을 않는다는 얘기야. 예, 그렇죠. 예,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재를 생했는데 생재했어요. 그러면 이름 얘를 먼저 보면은 생재하면은 이른바 성격이죠. 그런데 다시 칠사를 봤어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쟤를 생겨놨는데 다시 칠사를 봤다. 편관을 봤다. 그러면 이 얘가 나의 기운은 빼가고 편관편을 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편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파격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칠사를 먼저, 아니, 이 재성을 먼저 보면은요. 생제에서 격이 이루어졌네. 근데 다시 이게 시간이 이제 연, 월, 일시 이런 식으로 보니까요. 기운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 연, 월, 일시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얘를 먼저 읽어주면은 성격이 됐어요. 성격이 됐다가 다시 칠살이 이렇게 오면은 이게 이제 합격이 된 거죠. 얘가 나한테 유력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칠살을 도와가지고 칠살을 돕고 나의 기운을 빼가서 이게 편당하는 거죠. 편당. 이 칠살의 편을 드는 거예요. 칠살 무리에. 그러니까 합격이 되는데 요거를 여기처럼 그냥 합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요 경우는 생제를 먼저 보고 생제했으나 나중에 이 격이 다시 깨졌다. 성중 유패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생이 얘를 지금 이렇게 죄를 먼저 드러나서 그렇지 더 넓게 얘기하려면요. 칠살과 재성이 함께 보면은 살과 이 식신격에서 재와 칠살 함께 보면은 합격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생이 이렇게 이걸 두 개를 같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생제했다가 나중에 칠살 이렇게 해서 합격되는 성중유패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식신격이 재와 칠살을 함께 보면은 합격입니다. 합격. 왜 그러느냐? 이 재가 칠살 무리의 편을 들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힘이 막강해져서 나를 극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할 때 이 편은 음양이 나와 다르면은 예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 아까 이 관살의 반대 부분인 여기 비겁과 식상은 이제 비견과 식상 음양이 같아야 예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측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죠. 어, 음양의 관점 아까 그걸 선생님 여기서 정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문에는 얘기를 안 해놨는데 월령이 형충을 맞았다. 그러면은 왜 그 원문에서 요거를 안 해놨느냐? 정관격을 설명할 때 월령을 그 형충 맞으면은 격 자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주 격 자체가 무조건 합격이다. 그걸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얘기는 가장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내가 나한테 유리하게 할지를 하는 그 근본 원리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관격 설명할 때 이 원리는 정관격에서 선언을 해놓고 이와 나머지 모든 격에도 이게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원리의 이 합격을 설명을 할 때 이 형충의 문제는 이제 언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에, 여기서 원문에서 심희춘 선생이 언급을 안 한 것뿐이에요. 또 이 문제를 이권의 그 정관격의 성패 거기서뿐만 아니라
일권에 보면은 일권의 마지막 절에 원령 형충의 문제점과 그 폐해라고 소생이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일권의 마지막 절인 거기가 7절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렇게 식신격이나 이런 제격이나 이 재성격에도 이걸 표현을 안 해놨죠. 그래서 표현을 안 해놨지만 이거는 유념을 하셔야죠. 이렇게 세 경우에 있어서는 식신격이 격이 이게 식격이라고 그랬죠. 식격이 깨졌다, 깨진다. 예, 식격이 깨지면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글자를 활용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좋은 결과를 갖다 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상실된 거다. 그게 좋은 영향을 안 갖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좋은 게 없으면 중립적으로 제로 상태가 되면은 나한테 손해가 없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좋은 기운, 나의 가장 강력한 기운 때문에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일. 또 참고로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식격이 깨졌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이게 재관인식 중에요. 이게 쟤는 제격이라고 하고요. 재성격이라고 하지 않고 관은 그냥 관격이라고 얘기해 놓고요. 인은 그냥 인격이라고 해 놓고요. 식신격은 그냥 식격이라고 이렇게 한 거야. 여기 이 식신격은 식신격이라고 해놨네. 이건 식격이라고 해도 됩니다. 재관인식 중에 재관인까지는 제격, 관격, 인격 여기는 이제 식신격이라고 했네요. 이제 여기 설격이라고 그러죠. 칠사격도 그냥 설격, 상관격은 그냥 상관격이라고 한 데가 많습니다. 식신격을 그냥 식격이라고 한 데도 있고요. 아, 이게 이제 상관격, 이제 양인격, 이게 월겁격, 이제 걸록격이나 월겁격이라고 하죠. 이걸 합쳐서 녹겁격이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는 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 성격을 그냥 제격, 관격, 살격, 인격, 식격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부른다. 여기 이렇게 됐죠. 식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죠. 식신격이 깨진다. 이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식신격도 식격이라고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예. 격이 깨졌다가 깨졌다가 다시 격이 이루어졌다가 이게 기신을 찾기 때문에 휴대해서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합격이 된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아까 기식취살 사주죠. 식신을 포기하고 어, 자기의 원래의 격을 어, 식신격으로 식신격인데 이 식신을 포기하고 이 칠사를 취하겠다는 거죠. 이게 왜 나왔느냐 아까 얘기했죠. 삼자개균. 식신으로 식신격에서 제사를 하려면은 식신의 세력과 일간의 나의 세력과 칠살의 세력이 세 개가 힘의 크기가 균등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월등하게 이 살의 세력이 막강하고 일간과 어, 식신은 약하죠. 그 중에 가장 약한 게 이 식신입니다. 더더군다나 천간으로 그 편인이 떠가지고 이 편인의 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식신을 하지 않고 이 칠사를 취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강력한 이 평간의 힘을 편인으로 설계해서 즉 편인이 강력한 기운을 얻어와서 막강해진 그 얻어온 그 기운과 자기의 기운을 합쳐서 어, 약한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되는 거죠. 이 편인이 여기서 무토죠. 편인이 여기서 상관이 되는 거죠. 저 상신이 되는 거죠. 강력한 그 기식 살에서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식신격이 아니에요. 식신격이. 그게 이런 경우는 이제 식신이 올빼미를 만났다. 효신 탈식이 이게 여기서 안 일어나지 않아요. 나 식신격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식신격이라고 안 해요. 여기서는 편인이 도시거는 문제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식신격으로 노노지를 안 해요.
뭘로 넣어놓느냐? 이런 경우는 취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취용. 그 용, 취살이라고 그랬죠. 취살. 살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을 활용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반인 내가 약한 걸 도와주려면은 이게 상신이 되는 거예요. 이 천간으로 투관된 이 무토가요. 그렇죠. 식신격이 살과 인을 가지고 있을 때, 식신격이 살과 인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인성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인성 중에서도 그 편인이 나타났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효신으로 식신을 그거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기식취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소생이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요. 그냥 식신격에서 아, 공인을 만났다. 저기 칠살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런 경우거든요. 요 경우. 가지고 있어서 다시 재성을 봤다. 이 얘기인데요. 이게 요 기식취살과 같은 논리적 연장선에서 같은 디멘전, 같은 차원에서 봐야 이게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식신격의 칠살과 인성이 있을 때 재성을 봤다. 재성을 보면은 다시 이게 여기서 뭐죠? 식신격의 칠살과 인성이 있어서 성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성격이 됐는데 어떻게 성격이 됐느냐? 귀식취살로 성격이 된 거예요. 귀식 귀식취살로 요것으로 성격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격이 됐는데 성격시키는 글자가 이 무토였죠. 이 인성이었어요. 인성이었는데 이 재가 와가지고 이 재성이 와가지고 이걸 그건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신인데요. 상신의 이 칠살의 강력한 힘이 일간에게 좋게 유력에 작동하게 하는 글자가 상신인데 그 상신을 파괴시켰어요. 이 재가 와가지고 제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중유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는 이제 제가 기식취사를 할 때는 아까 기식취사를도 그냥 인성이라고 그랬지 편인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일어나는 경우 보면 편인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 여기서 예, 이렇게 편인을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기식취살에서 인성이 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인이 투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논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똑같이 여기서도 살의 세력은 강하고 병화의 세력은 이렇게 오술에 이게 통분을 했죠. 반면에 나의 세력은 근이 없고 나의 세력은 약하죠. 또 식신은 투관 자체도 안 됐어요. 거기다 대고 편인까지 저 인성까지 본 거죠. 정인까지. 그래도 역시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에 기식 취살에 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래야 이게 애워집니다. 이해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인성이 아니 재성이 와가지고 이거를 합으로서 그거를 하든 이렇게 이게 기토 입장에서는 을목이 칠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칠살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한테 유력에 그걸 활용해주고 하는 게 이게 상신의 역할을 이 기토가 하고 있는데 그 상신의 알고리즘을 이 재성이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파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중유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예, 여기서 재성이 없으면은 이런 사주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강력하죠. 칠살의 기운이 강력하죠. 마치 일반 사주에서 이런 거죠. 이 사주에서 가장 강력한 글자가 월령이라고 그랬죠. 월령의 기운을 가장 강력한 기운을 일간인 나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알고리즘이 상신이라고 있어요. 요 기운이. 그래서 이 글자가 파괴되면, 상신이 파괴되면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가장 강력한 기운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유리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플러스가 아니면은 제로가 0으로 중립적인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기운이 반대로 작용해서 나에게 힘들게 안 좋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논리처럼 이제 강력한 기운이 기식취사라는 경우는 뭐죠? 격에서 원령이 가장 강력한 기운인데 기식취사를 해서는 이 살이 강력한 기운이에요. 이렇게 왕하기 때문에. 그 기운을 칠살은 나를 그거는 건데 얘를 잘 조련해 가지고 일간인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게 상신이라는 얘기죠. 이게 깨진 경우가 이 상신이 깨졌으니까 안 좋은 기운이 이제 나를 극하는 일밖에 없는 거지. 이게 상신이 없으니까 다이렉트로 온다는 거죠. 이 인성이 없으니까. 그것이 적용된 게 이게 이 논리입니다. 식신기억에서 살과 인이 같이 나왔을 때 이 경우는 대부분 칠살의 힘이 막강해야 돼요. 칠살의 힘이. 이게 기식취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간과를 하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설하고 선생 그 원전, 그, 거기에 보면요, 요런 사주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위건이 현혁하다고 그랬어요. 위험 있는, 어, 위세, 위험을 나타내는 권세. 아주, 위험 있는, 아주 위세가 당당한 그 권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빛날 혁. 아주 밝게 나타난다. 아주 강력한 그 권력을 쟁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귀식귀사를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식신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식신격에서 논하고 있지만, 그래서요. 그렇게 위험 있는 권력자는요. 재수 돈을 탐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그 위풍당당한 그 권력가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자는 돈을 탐하면 안 돼요. 이게요, 이 권세를 얻는 방법에는요, 일반적으로 다 정관만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칠살도 얻을 수가 있어요. 얻으면은 큰 권력이 되죠. 선생님 보니까 이 칠살을 권력으로 얻는 경우가 이 선출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직업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관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성을 써서도 인성을 써서도 얼마든지 공직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장 흔한 게 이 관과 살이죠. 대표할 수 있는 경우가요. 여기서 뚜렷하게 잘 나타나요. 요 사례가요. 이 편관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 의정자가 된 사람은 절대 돈을 밝히면은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공직자 중에서 관성으로 된 사람보다 재성으로 어, 어, 칠살로 공직자가 된 사람들은 돈을 밝히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이 양반은 인생에 굴곡이 심을 수가 있다, 아닐 수가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간으로 권력을 잡았는데 재성이 왔다. 이게 재성이 왔거든요. 이렇게 봉제를.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파격이 되는 겁니다. 이 재성이 와서 이걸 제거긴 해가지고 이걸 깨트려 버리면은 어마무시한 이게 엄청난 이게 칠살의 권력이죠. 힘이죠. 이 힘이 자기 권력이 아니에요. 이제 권력에서 쫓겨나고 가장 강력한 기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제 관제를 당하는 거예요. 수감이죠. 재판받고 이제 명예 실추되고요. 그래서 의정자는 명예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탐하면 안 된다. 재성을. 그런데 이 말은 특히 정관으로 그 권력을 얻는 사람보다 칠사를 써서 권력을 얻는 사람에게 더 맞는 얘기죠. 정관으로 얻는 사람들은 재를 타면 어느 정도 해도 이게 재생관 해가지고 잘 안 들킵니다, 이게. 그러나 평관을 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자기 관직 날아가고 이게 인성이 또 없어지고 이 제거기를 하기 때문에 에, 그러면 그 엄청난 이
이 평관의 칠살의 세력이 직접적으로 일간을 크게 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칠살로 권력을 얻은 그런 사람들은 죄를 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인생에 어, 부침이 심해요. 명예는 다 추락되고. 그게 어느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간으로 그 권력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죄를 타보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요, 세상에 재미나는 게 이 정관은 이게 주어진 룰, 매뉴얼 그대로 필드 매뉴얼 그게 FM대로 그 행동을 해요. 이게 인정머리가 없어요. 주어진 규정대로 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칠살은요, 인정이 있어요. 조금 상황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못 이겨가지고 그 부탁이나 이런 걸 들어주는 경우가 여기 칠살 격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가는 그냥 열 자리 없어요. 그냥 FM대로 하는데 여기는 융통성,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다 보면 이 돈과 연계되는 거예요, 이게. 돈과.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추락되고. 그래서 절대 이 평간으로 권력을 얻은 사람들에게 소생이 그 권고해 주기를 리더십 차원에서 대의를 생각하셔야 된다. 공직자는, 즉 공무원은 우리 전체 국민의 그 봉사자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유념하셔야 돼.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원에서 재성이 왔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런 융통성이나 또 의협심이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옳음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딱 참 그걸 하다가 지금 대운에서 재운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선출직 이거 다 날라가고 어, 관제의 구설에 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해도 안 바뀌어요. 이렇게 권고 올해 내년 그렇게 조심하십시오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이게 평관의 속성이에요. 정관은 그냥 따박따박 FM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의협심이 있는 데다 대고 융통성,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재밌죠. 이게 세상살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폐중 이렇게 폐격이 됐어요. 이제 효신을 만났거나 재와 관이 재와 칠살이 함께 만나가지고 폐해가 됐는데 다시 이런 경우는 이제 효신을 만나면 이렇게 보면 효신을 만났죠. 그러면 합격이요. 가장 강력한 기운을 내 쪽으로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격이 깨지면은 가장 강력한 기운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안 좋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격이요. 합격이 돼 있죠. 이렇게 합격이 돼 있는데 살을 만났다. 취살. 취살로서 성격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귀식 취살에서도 이걸 귀식 취살을 설명할 때 아까 원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귀식 취살에서 인성이라고 그랬죠. 인성. 근데 여기서도 폐중 유성될 때는 이게 인성 중에서도 효신만 얘기를 했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다 괴가 지금 같게 흘러가고 있죠. 이게 이렇게 효신을 만나서 봉유를 해서 합격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막강하게 그 칠살이 세력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약하고요. 나는 근이 없고 약하죠. 이게 이런 걸 보실 때는 삼자 개균, 식신과 칠살이 함께 있으면 나와 식신과 칠살이 함께 있으면 나와 식신과 칠살이 힘이 균등하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균등해야 식신 제살이 제대로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얘 특히 편관이 힘이 막강하다. 그럴 때 위험성이 잘 될 때는 확 잘 되고 잘못되면은 크게 잘못되고 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 이제 효신이 있어가지고 합격이 됐는데 실살이 딱 강력하게 와가지고 요 경우는 귀식취살의 구조로 딱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폐종 유성이 된 거죠. 강력한 칠살의 기운을 여기 편인이 설계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거죠. 강력한 기운이
편인이 설계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게 기식취사를 경우가 갖게 된 경우죠, 이게요. 대부분 이런 논리를 모르고 이게 성격서부터 이거 보려면은 볼 때는 하는데 되돌아서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그거의 시초는 어, 식신격은 원칙적으로 재성을 만나는 게 좋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식신과 칠살이 함께 보면은 식신 나와 식신과 편간이 힘이 모두 비슷해야 된다. 삼자개균을 해야 되는데 삼자개균이 깨진 경우, 특히 편관의 그 힘이 막강할 경우에 기식취살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이제 폐중 이제 성중유폐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 폐중유성도 다 이게 기식취살과 관계된 거예요. 그거에 처음에 그 모태가 된 게, 출발점이 된 게 삼자개균이에요. 식신하고 제사하고 칠살하고 함께 나왔을 때 힘의 균형이 칠살 쪽으로 기울었을 때 문제되는 게 기식취살이고 요거고, 이게 폐기역이 됐을 때 여기 이게 성중유폐가 되는 거죠. 요거고, 또 폐중유성이 되는 거. 이게 지금 이 세 개가 다 같은 괴를 이루는 거죠. 같은 차원이에요. 이렇게 봉효로 돼서 합격인데 최선을 만났어요. 이게 이제 생제하는 경우. 봉효에서 그걸 받아요. 그래서 생제를 하면은 얘가 내가 내가 식신인데 이게 이 효신이 나를 극해. 그러니까 내가 쟤를 생해가지고 내가 생한 것은 원칙적으로 나를 보호해주죠. 어떻게 보호해주냐? 나를 극하는 애들을 극해가지고 이 재성이 효신을 그거는 제극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극인을. 그래서 봉효 합격. 다시 제가 생제해가지고 제가 극을 해서 성격. 그래서 폐중 유성이 되는 거죠. 이게 모두 다 봉효 공유했을 때 성격이 되는 경우로 설명을 했죠. 폐중유성에서는 공유했을 때 칠살이 세력이 강력하게 오든지, 아니면 재성을 와가지고 그 재성이 제극인을 하게 그럼으로써 성격이 된다. 그 얘기죠. 이런 거 볼 때 선생이 이렇게 예, 극을 할 때 갑이 무를 그을 수 있느냐, 멀리에 있는데, 또 여기에는 월에는 갑이 올 수가 없어요. 을은 올 수가 있는데, 을이 오면은 무일 때 월에서 을이 오면은 무게 합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병진이라는 얘기고, 을이 왔을 때는 을묘, 이게 해월이 아니라 묘월이 돼야 돼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놓은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논리, 이게 사주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개인데 이걸 예를 들기가 굉장히, 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기가 이게 얼핏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격이 변격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다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격국이 용신이 변화되면서 격이 변화될, 이게 변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령과 다른 글자가 본기가 투오지 않고 중기나 또 진술충미 월에서는 여기가 투관돼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모두 여기 있는 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다 보니까 이게 쉽게 안 찾아져요. 51만 8,400개를 다 머리에 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 심희천 선생도 그 원문에서 써 있는 대로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런 사주는 없어요. 없는 사주를 가지고 예를 들어요. 대부분 이 명리 엄청난 구독자를 보유하신 분들, 명리 오래 공부하신 분들 예를 드는 경우,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다 없는 사주를 가지고 예를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할 때 없는 사주를 가지고 예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개도요. 어.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갑이 경금을 뛰어넘어가면서 이거 그갈 수 없거든요. 그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를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심희천 선생이 왜 없는 사주로
가지고 예를 하느냐. 그게 나중에 이제 이 원령이 본기가 아니라 중기나 여기 또 회합으로 격이 변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 성격과 성패의 원리는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럼 이걸 설명을 하다 이게 메인이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심의천 선생 본인마저도 없는 사주를 가지고 예를 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나 소생은 없는 사주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갑이 입장에서 여기 그거를 가려면은 이걸 경금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 경금이 갑의 칠살이에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문제점은 있죠. 그 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야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거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식신격의 성표와 부응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식신격 하면은 요 어느 경우에 격이 이 강력한 내 사주에서 이 간목 이 양반이 가진 강력한 기운이 이 식신의 기운이에요. 자기의 기운을 설계하는 능력이죠. 편안하게 힘들이지 않게. 그게 강력히 세요. 그것이 나에게 이 간목 이 사람에게 좋게 작동하게끔 하는 것이 상신이죠. 그 상신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은 강력한 기운이 일간에게 유력에 좋은 기운이 작동이 되고, 격이 파격이 됐다, 패격이 됐다, 격을 이루는데 실패를 했다, 패격이 되면은 강력한 기운이 나를 안 좋은 쪽으로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게 파격이죠. 그게 패격이에요. 예. 그래서 성패의 기본이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늘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지평진전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이런 기식취살이나 이거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다 하나씩은 알아요. 설명하면. 그러나 시간이 가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원리가 귀식취살의 그 원리는 식신제살의 그 삼자개균, 힘이 균등하게 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칠살적으로 힘이 쏠려 있는 경우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요, 격이 이루어지면은 일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이제 식신격이 성격이 되면 일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식신격이 패격이 되면 일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소승이 정관격이 성격이 됐을 때의 효과, 정관격이 파격이 됐을 때의 효과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관 대신에 식신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격의 성격의 효과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그 세 번째는 에, 정관이 아니라 이제 식신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걸 반드시 반복적으로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주가 보이기 시작하죠.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 평관격, 이른바 살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